뉴욕 증시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다 6주 연속 상승이라는 단기 급등 부담으로 다우지수 7,900선이 무너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출범 90일 만에 첫 강요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각 부처가 앞으로 90일 이내 연방 정부 예산 지출을 1억 달러 감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남북한 당국자들이 오늘 오전 9시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해 공단 관련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자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 간 현안 협의를 위해 북한 땅을 받게 됐습니다. 금융권 여신 규모 500억 이상인 1,500여 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가 오는 5월 중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 중 250개 대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정리 대상 기업으로 판정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대출 부실 우려 탓에 뉴욕 증시가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3.5% 하락해 7,841, 7,900선을 하회하게 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대출 부실화 우려가 크게 부각되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한편 기술주에서는요. IBM이 아닌 오라클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 합병에 성공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글로벌경제연구소의 나문호 소장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은 다우가 급락하고 말았네요. 네. 7,900선도 지키지 못했는데 마감 지수 먼저 챙겨주시죠. 네, 어젯밤 다우 증시, 미국 증시가 3.6% 아주 큰 폭으로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와 함께 이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에 최소한 글로벌 각국 정부 증시는 20%에서 많게는 한 30%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해 있는데요. 어젯밤 미국 증시는 단기 고점에서 악재에 따른 차익 매물이 실현이 됐고 오히려 좀 과다한 면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6주 연속 랠리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급락했는데요. 특히 금융권 부분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대출 부실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자산 규모로 1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그 은행권들의 대출 부실 우려감이 증폭이 되면서 그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도 역시 하락을 했고, 오라클이 썬마이크로시스템을 인수한다는 이 인수합병 소식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여지없이 무너졌는데, 어제는 그 한국판 미네르바 사건이 이제 좀 증폭이 되면서 금융권의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융주 중심으로 크게 급락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전해 듣고 싶습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순이익은 늘었지만 손실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증시의 급락 원인은 이제 은행주, 이 금융주였는데요. 예.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산 규모 1위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출 부실화 우려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이라든지 JP모건 체이스, 월스파고 등 미국의 대표 은행들이 모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분기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순이익이 28억 달러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 전년 동기비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아주 크게 증가한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월가의 전망치 주당 5센트를 크게 넘어서 주당 44센트를 넘는 그런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이런 실적 호전에는 메릴렌치 브로커리지 사업 부분하고 컨트리와이드 지난해에 인수한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모기지 부분의 수익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용 부분 손실이 굉장히 커졌다는 부분, 신용 부분에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에 17억 7천만 달러로 신용 부분 손실이 대폭 증가해서 대출 손실, 대손 충당금을 134억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금융권 전체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실업 등의 어떤 경제 여건 악화 때문에 대출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 점, 역시 금융주들의 실적을
오히려 상쇄시키는 그런 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한편 기술주에서는요, 지금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IBM이 아니라 지금 오라클로 밝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라클이라면 이제 미국의 제2위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오라클 주식은 이제 좀 소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기대만큼 큰 폭으로, 어제 증시만큼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오라클이 그 썬마이크로 시스템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썬마이크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저께 36% 이상 올랐는데요. 예. 세계 2위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이 이제 썬마이크로를 7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당 인수 가격은 9.5달러고요. 지난 주말 종가에 비하면 42%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도 이어졌는데요. IBM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데, IBM은 예상치와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이제 예상치를 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런 현 증시에서 말이죠. 이런 오라클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합병한 효과 혹은 합병한 배경 또는 결과를 두고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에 그나마 희망적인 대목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글쎄 너무 좀 시기상조다 하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M&A 재료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M&A가 저번에 이제 제약이라든지 네. 이제 이번에 기술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주가가 많이 그동안 떨어졌기 때문이고, 기업 가치가 그만큼 싸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러한 그 M&A 재료는 증시 역사상에서 이제 증시가 좋아질 때 호황기에 작용하는 아주 좋은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제약주뿐만이 아니라 대표 기술주라든지 이런 오라클이라든지 썬마이크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인정받는 그런 소프트웨어 서버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라클이 인수한다는 것은 시장의 아주 대표적인 M&A 재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증시의 재료가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좋은 재료로 지금 환경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A가 시장을 활성시키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부 인수합병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그 증시 1990년대 말이라든지 전년 초까지 나타났던 그런 증시 호황기에 나타났던 그런 시장 전반에 걸친 그런 M&A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진 그 주식 가치가 밸류 가치가 이제 낮아진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부 선별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M&A가 시장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 시장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이렇게 어려운 침체기에 또 가격적인 메리트에 뛰어들면서 현금 확보를 좀 뒤로 미뤄뒀다라는 점은 역시 좀 긍정적인 대목으로 읽혀집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3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도 예상보다 악화됐습니다. 원래도 마이너스로 예상했었는데 예상치보다 그 하락폭이 더 크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어젯밤에 발표한 3월 달의 경기 선행지수는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월가 전망치를 하회를 했는데요. 예. 주요 10개 항목 중에 주가라든지 건설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6개 항목 중에서 항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가 전망치 0.2%를 약간 하락한 0.3%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2월에는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월보다 조금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총통화량이라든지 소비자 기대라든지 이 소비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비재 부분은 이제 보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6개 항목이 하락을 했고, 한 3개 항목은 상승이나 나머지 1개 보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한 6대4로 하락이 좀 많았다. 그래서 경기 이 선행지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발표가 됐다. 이런 부분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이 뭐 향후 3개월 내지는 뭐 6개월 정도 앞서서 이제 미리 좀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지금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경기 후퇴 국면이 적어도 여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제 유가 흐름도 좀 끝으로 짚어보고 싶은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8.8% 폭락했어요. 네,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떨어지면서 국제 유가도 급락을 했는데요. 경기 전망이라든지 조금 전에 발표된 그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가 경기가 향후 3개월 동안 크게 뭐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급락을 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율이 5월물이 이 배럴당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약 46달러대에서 45. 후반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미국판 미네르바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재밌었던 사건은 미국판 미네르바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저께 이제 미네르바 공판이 있었는데 무죄로 이제 예. 1차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만은 어젯밤에는 이제 미국판 미네르바가 등장을 해서 뉴저지 노스발겐에 거주하는 블로그를 하는 홀턴이라는 이 블로그 하는 분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겨 있는 미국의 스트레스 발표가 있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발표는 미국의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 발표가 아직 나오기 전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지난주에도 타임즈를 통해서 스트레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파산하는 은행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판 이 블로그너가 스트레스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에 19개 은행 중에 16개 은행이 기술적으로 지금 이미 이 파산 상태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HSBC 등 이 은행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도 미네르바 사건이 이미 일어났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어젯밤에 금융권에 의한 블로그를 하는 사람에 의한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시장에 번져가면서 금융권에 대한 충격적인 매도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8.5%에 달하는 최악의 실업률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 해도 왜곡 우려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다 미국판 미네르바까지 미국 정부 정말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경제연구소 나문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21일 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금융당국이 국내 1,5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 중 250개 대기업이 부실기업 판정을 받을 예정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상반기 안에 여신규모 500억 원 이상인 국내 1,5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이제 250개 기업이 워크아웃 등급 C등급이죠. 그리고 또 정리대상 등급인 D등급 기업으로 판정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6개 중 1개꼴로 아마도 부실기업 판정을 받는 셈입니다. 이 금융감독원은요, 은행들에게 이같이 요구를 하면서 이 상반기 중에 부실기업 속가내기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현재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실물 경기 침체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선제 대응을 위해서 이 대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 위험 평가를 좀 서둘러 시행하고 또 아울러 중소기업 구조조정 역시 상반기 중에 끝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요. 여신 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중이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과 또 정리 대상인 D등급을 받는 곳이 아마도 지난해보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현재로서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 2005년 하반기 당시죠. 그때 당시에 은행들이 약 국내 10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당시 약 130개 정도가 부실기업으로 걸러진 바가 있는데요. 아마도 올해는 좀 그때보다 평가 대상도 500개 정도 더 늘고 또 기업 상황 역시 또 경제 상황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C등급이나 D등급을 받는 곳이 약 25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현재 정부는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 같은데요. 과연 신용위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리고 왜 부실 등급을 받는 기업들이 늘게 되는 건지 그 구조적으로 설명을 좀 더 좀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제 부실한 기업을 좀 미리미리 싹을 잘라내겠다 이런 말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렇게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좀 기업 경쟁력을 살리고요. 또 은행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는 바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좀 이에 따라서요, 정부는 앞으로 이 채권단 자율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 대기업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이른바 기초법이라고 하지요. 네. 또 중소기업은 채권은행 협약을 이용해서 은행들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은행들이 이제 진행하는 이 기업의 신용위험 평가가 크게 이제 뭐 기본 평가와 세부 평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이제 평가 대상의 기업을 선정해서 일단 기본 평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정상 기업과 또 정상적이지 않은 기업, 한마디로 부실 징후에 해당되는 기업을 가릅니다. 이렇게 돼서 바로 부실 징후에 해당 가능한 기업을 뽑아내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세부 평가를 진행이 됩니다. 이 세부 평가가 시행이 되면요, 기업을 크게 4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정상기업 A등급이고요. 두 번째는 부실 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영 개선 권고 정도만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C등급과 바로 D등급이죠. 이 부실 징후 기업과의 정상화 불능 기업들이 바로 문제가 될 텐데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채권단의 은행 관리에 들어가고요. 또 공동 관리에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요. 이에 따라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또 최악의 경우에 청산 혹은 파산, 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지난 2005년 평가 당시에 이제 1000여 개 중 절반이 넘는 약 540개 정도가 이제 A등급을 받은 바가 있고요. 또 B등급 같은 경우 당시에 전체 한 30% 정도의 320개 정도의 기업이 B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평가 기업이 1,500개로 많아졌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현재 재무구조가 악화된 곳이 많아서 C, D등급이 더 늘어날 전망도 있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 뒤집어 봤을 때요, 이 조선사나 건설사에 대한 예비적으로 이 부실 기업을 속아내는 작업에 있어서 채권단이 그리 좀 선별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런 점 또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따른 이런 구조조정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입장도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평가 기준을 조금 기업들은 완화해 달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정부는 또 부실을 사전에 또 제거하고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올 들어 계속 파산설이 나돌고 있죠.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GM, 뭐 어젯밤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사무직 직원 1,600명을 감원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파산을 좀 피해보고자 본사의 그 공장을 중국으로 지금 옮길 수도 있다라는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굉장히 뭐 획기적인 이야기고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 이 얘기가 바로 닉 라일리 GM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사장이 밝힌 내용인데 닉 라일리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사장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GM 대우 사장을 하면서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 및 업계에도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분이 바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 참석한 자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GM이 파산을 피하고자 미국 공장을 닫고 중국의 공장을 신규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 사업부가 현재 수익을 좀 크게 내고 있고 또 미래에는 자체 성장을 위해서 자금 조달도 직접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GM이 미국에서 문을 닫고 중국에서 오픈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세기의 변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GM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덕분에 미니밴의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지난달 같은 경우 판매량이 무려 3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 경기 침체기에 판매량이 45%나 급감을 한 상황이죠. 전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소식이요. 계열사인 독일 오펠사와 영국 북스홀사의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인데요. 이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 지분 매각으로 마련된 자금 전액을 유럽에 있는 지주회사에 곧바로 재투자해서 자신들은 이 재무적으로 이득을 챙기지 않는 방안, 이제 영어로 해서 노게인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분 인수과로 이제 최소 5억 유로를 제안을 받았고요. GM은 매각 자금을 바로 새로 설립되는 투자에 전액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현재로서는 이 GM 같은 경우가 대륙별로 또 각 국가별로 계열사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전략을 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도 뭐 전략이라면 전략이겠네요. 자,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 계열사인 GM 대우의 처리 방침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일단 미국의 본사 상황을 지켜보자 하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GM 대우 본사의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들과 협의한 뒤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이 우리 정부가 좀 독자적인 지원책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조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최근 들어서 또 4.29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GM 대우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 부평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치권이 아무래도 GM 대우를 살리기 위한 좀 비일공짜 공약을 남발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좀 확실하게 이 문제야말로 좀 경제 논리로 제대로 풀어보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현재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윤 장관 같은 경우는요, 이 GM 본사와 별도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이제 본사가 미국에 있고 또 GM 대우가 미국 본사 전체 판매망에 의존해서 이 자동차 매출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로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라고 하죠. CD 금리, 사실상 대출 금리 연동돼 있는데요. CD 금리는 내리는 데 반해서 대출 금리는 글쎄요, 뭐 별로 내리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의 원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시중 은행들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도 없이 사실상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중은행들은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인 CD 금리가 최근 들어서 크게 떨어지자 이 점장 전결 금리를 높이거나 또 우대 금리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이 대출 금리를 마음대로 좀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CD 금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5.79%에서 5.98%까지 높아진 금리가 최근 들어서 반도 안 되는 금리 2.4%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0.7% 정도의 추가 금리만 은행에서는 붙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금리를 3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고객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금리는 별로 낮아지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좀 소비자들이 덜어내야 될 짐을 은행들이 그대로 좀 소비자들한테 지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금감원의 관계자는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면서 좀 다음 달에 은행권 조사 때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러한 대책을 현재 세워놓고 있습니다. 좀 부디 은행들이 이 같은 잘못된 행태가 좀 바로 잡혀지어서 좀 서민들의 부담이 좀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회적인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법원이요, 인터넷 농객이죠, 미네르바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표명을 했지만은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비난을 좀 피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법원이 이렇게 미네르바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크게 이제 헌법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폐단을 막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현재는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좀 다시 말해서 사실 이 미네르바에게 죄를 선고하는 목적 자체가 이 전기통신기본법에 근거해서 세웠는데요. 이게 공익을 해한 목적, 이 말에 바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이 우려된다고 진작부터 시민단체와 정부 일각에서도 주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 실제로 이 조항 자체가 현 정부 출범 이전에는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다가 지난해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때부터 이 조항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 것 자체가 이러한 점을 바로 부각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검찰이 재판부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면서 곧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아마도 최종 결과는 이제 2심이나 최종심에서 나타나겠지만요, 이번 판결이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은 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약 100일 만에 풀려났죠. 미네르바. 앞으로 경제, 사회, 정치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집필 활동을 계속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라클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74억 달러 인수한다는 그런 좋은 M&A 재료가 나왔지만,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결국 대출 손실 부실화 우려가 역시 부각이 되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증시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영국이 2.5% 하락하면서 4천선이 무너졌고요. 프랑스 역시 3.9%, 4% 가까이 하락하면서 결국 3천선 역시 무너졌습니다. 다우는 3.5% 하락해 7,841로 7,900선이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어떤 모습 보일지 궁금한데요.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